안녕하세요. 예, 보안 뉴스 11월 14일자 조금 저희가 한 주 정도 또 건너뛴 것 같아요. 출장이 자꾸 잡혀가지고 예, 시간이 자꾸 밀리네요. 다음 주는 또 지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지스타가 가지고 또 뭐 몇 가지를 또 사이에 보안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많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조용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 미라이 이거 그 IoT를 이용한 공격 이후로 뭐 본물같이 터지고 그렇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가 뭐 또 미라이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네. 실질적으로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기관망, 국가 기관망이 한 500기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작은 거죠. 네. 전체가 그 정도인데 그쪽에 대해서 미라이본넷으로 추정되는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국가 전체를 다운시키는 형태의 공격들이 일어났었고요. 지금 미라이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발표드렸지만 소스코드 공개 이후 굉장히 많은 변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를 시작하겠다고 했던 IT 업체들을 우회하는 변종들이 나오고 있고, 미라이 전체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미라이에서 보면 이제 그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캐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를 스캐닝해서 그 정보를 DB로 쌓는 경우가 있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의 기능들을 따다가 자기네 필요한 걸 만드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격 자체가 굉장히 쉬워진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격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옛날 같은 뭐 사이트 하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번 이런 사례 같이 나라 하나 정도는 무너뜨리겠다는 아주 이 그렇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지금 게 보안 전문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현재 뭐 600G 아까 말가 처음에 보고 있을 때 600G였다가 그 다음날부터 1테라가 그냥 보통 공격 나오면 1테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그 이상의 공격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IoT 변종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미라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미라이만을 가지고 그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스트레서라든가 부스터들 각종에 있던 다양한 툴들을 같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합산을 한다 그러면 1테라는 충분히 넘어가는 공격들이 나올 텐데 사실은 굉장히 큰 컨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IoT를 활용한 공격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다른 공격에 비해서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극히 분산된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래픽이 한 곳으로 제대로 포커스만 하면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나오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해킹을 당하거나 멜웨어가 설치된 이 IoT 디바이스 자체에 대해서 주인도 모르는 거죠. 컨트롤 주인도 이게 뭐 공격이 이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죠 사실. 네, 뭐 주인한테는 실제로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들 IoT 디바이스 이슈 보완할 때 나오는 게 패스워드 강화하고 쓸데없는 서비스 포트 죽이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이 있는지 봐라 그러는데,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얘기지만 집에 있는 사람, 그걸 누가 해요? 쉽게 말해서 저희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주고 있는 와이파이 모뎀 갖다 놓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뭐 나가는지 보는 사람,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패스워드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만 해도 태반인데 그걸 바꿔서 뭘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그럼 그걸 바꿀 동기가 없어요.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킹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걸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큰 문제고 계속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하루하루가 지나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결국 개인들이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지적이 됐어요.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조합을 하면 수천만 수억 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조합이 나오는데 뭐 요새 원타임 패스워드도 만들고 자동화된 패스워드도 만들어 쓰는 사람들은 IT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패스워드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을 추측하는 방법론으로 100번 정도만 돌리게 되면 보통 사용자들이 쓰는 일반적인 패스워드는 한 20% 정도가 추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는 것들은 그다지 보안이 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증거가 될 거고 개인의 정보, 생년월일, 그다음에 이름 뭐 이런 것들 전화번호들 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면 그 조합 안에서 대부분 걸러낸다는 거죠. 한 20% 이상은.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더 나오긴 하겠지만 20%도 엄청난 숫자죠. 예, 뭐 이론적으로는 000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릿수도 있겠죠. 0000, 0000, 0000, 0000, 그다음에 1000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많이 조합되는 거를 우선 순위를 그렇죠. 갖고 먼저 이제 조합을 해보면 20% 가까이가 100번 안에 뚫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패스워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뉴스인 것 같아요. 테스코라고 마트 같은 이제 할인점에 일한 이 테스코라는 회사가 이제 영국 회사인데 테스코가 은행이 있었네요. 인터넷 뱅킹 형태로 진행하는 은행이었었는데요. 네, 예. 매장이 없는 인터넷으로 인터넷 온리 뱅크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정보 유출이 있어서 계좌들을 동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9,000명 정도의 그 유출된 계좌 정보가 나와서 뭐 추가적인 이슈 생기지 않게 동결을 했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는 훨씬 더 큰 게 사건이 터진 것처럼 보였었어요. 얘기들도 많았었고, 근데 좀 조사를 하니까 뭐 2만 명이 아니고 한 9,000명 정도의 정보들이 유출된 걸로 보여진다라고 나왔고요. 일부는 그 돈 자체를 빼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그 정보 뭐 유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송금해가거나 네. 간 케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제 인터넷 뱅킹 지금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인터넷 이런 것들이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그 안에서 얼마나 강화가 돼야 될지 또 얼마만큼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지는 더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대면 거래를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어도 이제 풀고 넘어가는데 이제 사실 이런 은행들은 이제 오프라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 이 동결된 걸 다시 풀어낼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지금 인터넷 뱅킹을 그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핑거프린트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어떤 그 쿠키 형태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모션 형태로 해서 진짜 그 사람인지 하는 다양한 보안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 뉴스라면서 말씀드리면 보안을 하는 사람, 뚫는 사람 언제나 홀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갭으로 줄여가 나가는 방법론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뉴스에서 이제 그 넷플릭스가 시중에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다가 자사 사이트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네 고객도 역시 그 똑같은 조합으로 뚫리는 걸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공고사항을 갖다가 사용자들한테 줬는데 페이스북도 그 암시장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된 걸 갖다 구매를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같은 맥락이죠. 예. 근데 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만한 것도 그 블랙마켓에 들어가는 팔리는 이런 정보들을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 자체가 해킹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이 그 하는 것처럼 자사 고객들에 대해서 혹시 모를 위협을 대비하고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한 거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목으로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타이틀이 돼요. 페이스북이 암시장에 유출된 패스워드를 구매하고 있다. 구매했다. 근데 사실 이게 구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사실 구매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파는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갖다가 취한다는 거고 결국은 그 해커들의 그런 잘못된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는 게 돼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5일이 이제 가이 폭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폭스거든요. 가이 폭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 사건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가이 폭스라고 하면
누구냐면요. 그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 이제 결국 해커들의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그렇죠. 마스크가 마스크. 있죠. 그 어너니머스의 껍데기이기도 하고요. 네, 마스크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가이 폭스의 얼굴을 이제 본딴 가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킹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가이 폭스 데이가 되면 해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밀리언 마스크 마치라는 이제 그 행사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예. 일종의 이제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식의 어떤 이 데모 활동이 지금 영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영국의 그 경찰청 그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고요. 그럼 과연 이 가이 폭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그냥 재미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일단 여러분 그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본. 버전이라고 예. 해서 결국 이거에 관련된 왕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1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 쪽이죠. 근데 이제 이거에 반발하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카톨릭주의자들이 이 왕을 갖다가 암살할 계획을 갖고 의회에다가 그 엄청난 양의 화약을 넣어놓고 폭발시키려고 했었죠. 폭발시킬 네. 작전을 짭니다. 그걸 이제 11월 5일에 폭발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11월 4일에 체포가 됨으로써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들켰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가이 폭스라는 사람은 처형됐고요. 처형됐는데 결국 이제 왕이 암살을 피했으니까 그 왕이 암살을 피했다라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만든 게 가이 폭스를 인형으로 본따서 만들고 태워버렸죠. 예, 거기에 이제 가면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 이런 뭐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 축제가 됐어요. 근데 그 축제가 이제 그 이 해커의 상징으로 마스크가 쓰이면서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시위를 위한 또 그렇죠. 도구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가이 폭스나 그 일당들이 했었던 노력이 결국 이제 어떤 체제를 갖다 뒤엎고자 했던 거거든요. 왕을 암살하고 의회를 다 날려버릴 생각을 그렇죠. 가졌으니까 지금 약간 이제 반정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정부를 갖다 뒤엎으려는 어떤 그 이제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보안뉴스다 보니까 그 마스크의 원료가 뭔지 왜 저 마스크가 저렇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셨을까봐 포함을 했고요. 참고로 우리 영어에 가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예, 가이라는 말이 그 남자를 보통 hey guys 하는 그 가이인데요. 그게 이제 이 인형 있죠. 태우기 위한 그 인형을 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이 폭스의 인형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가이로 영어가 쓰이게 됐다라는 아주 파면 팔수록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저희 이제 또 다음 뉴스 아마 2주 정도 있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뉴스가 계속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은 디도스 뉴스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뭐 그의 사이사이 보안 유출 사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매번 끝날 때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까지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2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